사실 그 제주 사람 DNA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배타심. 네.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배타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도 그 원래 계시던 마을 주민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다시 이제 또 육지껏 예,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육지껏 거죠. 육지 사람. 포털 사이트 들어서 검색어로 제주 사람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제주 사람, 육지 사람 딱 뜨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지에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느껴서 이제 많이 쳐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사실 그게 가장 컸어요. 배타심.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 미국의 한국학자가 네. 네. 그런 얘기를 이미 써놨더라고요. 오래전에. 제주 사람 DNA는 분리주의자다. 본토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사람 내버려 두면 된다. 제주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배타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이 배타심이 생긴 데에는 그냥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뭔가 외부에서 자꾸 내 거 뺏어가고 저도 그러면 외부에서 나 오신 제시는데 분한테 좀 들어보게요. 진짜 실제로 느꼈던 갑자기. 먼저 오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대전에서도 살아봤고, 전북 무주에서 살아봤고, 전남 광양에서 살아봤고, 이제 마지막에 제주에 왔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시가 아닌 이상 배타성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차피 토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지 사람 이런 걸 따질 게 전혀 없으니까. 제주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솔직해요. 우리는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는 우리 괜당 챙기는 거 중요해라고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른 지역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약간 감추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했어요. 사실 저는 육지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육지 것이라는 자체가 이미 차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본토라는 얘기를 본토가 맞죠? 예, 원래 본토 되게 생소했죠, 두 분. 뭐 육지라는 말 썼을 때. 네,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토란 말을 이제 육지라고 하지 본토인데. 네, 글을 쓸 때는 이제 본토란 말을 저도 육지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 간 거죠. 우리만 그렇게 쓰고 있었구나. 그냥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용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는 제주도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서귀포 분이신데 이분 얘기가 뭐 육지 사람만 따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외지 사람이라고 외지 사람은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육지 사람이라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항상 이제 지켜왔던 어떤 그 공동체 문화와 자체에서 뭐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규칙이 거거든요. 있는데 그거에 바깥에서 온 사람은 일단은 바로 우리 안으로 넣어주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꽤 많잖아요. 이주민들이 그런 걸 당연히 느낄 텐데 이분들이 제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서귀포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는 일단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생업에서 부딪히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칭찬같이 들렸었거든요. 제주도 사람은 되게 거친데 표리부동하지 않고 표리 일치해. 겉과 속이 같아. 그래서 좋아. 이런 완전 얘기가 칭찬이죠. 정말 칭찬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꾸밀 줄은 모르지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지는 않은 사람들이라서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느꼈던 어떤 배타심이나 이게 좀 더 세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배타심을 들어요. 느끼게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주어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육지부에서는 이제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반 5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육지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80~90%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주어랑 육지에 있는 말하고 충청도 사투리든 그냥 제2 외국어라고 네. 언어 하죠. 소통이 안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단절감이 쟤들은 오죠. 우리를 몰라. 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이렇게 단절감이 육지에서 오신 분들에서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일부러 나 모르는 말 서로 하려고 저렇게 그게 아닌데 제주 사람들은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저희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과에 그 제주에서 이렇게 유학 온
그 선배도 많이 있고 후배도 있고 동기도 2명이나 있었어요. 제주에 온 그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더라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지 사람들은 제주 와서 다 뺏어가. 다 뺏어가. 자기 집에 있었던 뭐 이렇게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제주 와서 그리고 제주 역사, 제주 문화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뭐 둥무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아 제주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어떤 수탈의 역사, 빼앗김의 역사, 그리고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뭐 출육 금지령도 내려진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200년 동안 너 나오지 마. 이런 차별을 받은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육지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돌담 같은 거. 그렇죠, 돌담. 그렇죠. 크고 높진 않지만 우리끼리 옹기종기 낮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형상. 하지만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을 근데 한 3년, 5년 정도 만나보고, 이 사람은 정말 어느 사람보다도, 그렇죠. 돌답이 없어져야 돼. 그냥, 같이 터놓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따스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제주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사실은 제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인 건데 뭐냐면 나쁜 게 오면 대부분 바깥에서 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도 제가 이제 그런 거 느낀 게 뭐였냐면 한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친척분이 제주도에 오면서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방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방에 막 애완견이 뛰어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빙하시는 종업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야, 뭐 이런 문화가 다 있냐. 개를 밖에서 먹여야 되는 개를 방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문화가 생겼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건 뭐지 우리랑 다른데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바깥에서 좋은 것도 오지만 쌀도 오고 좋은 문화도 오지만 나쁜 것들이 올 때는 야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니라고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좀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친근하고 받아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타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질감이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과학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은 잘 안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민족 국가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다고 자녀들이 뭐 결혼한다거나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인이 아니고 딴 사람을 묻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싫어해요. 싫어하죠. 네. 이제 우리 생물학에서는 동료교배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건 백인도 그렇고요. 흑인도 그렇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의 토착민이나 다 가지고 있는 깔려 있는 정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질을 그런 특성들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일단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본토하고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진상하고 뭐 도와주긴 합니다만 이게 도와줄 때 그렇게도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좋게도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더 많이 뺏어가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 감귤 같은 것도 진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 달렸는지 체크되고 그 숫자 못 맞추면 그러니까 그것에 필요한 것들도 도와줬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아까처럼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제주도도 달랐을 텐데 그런 면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런 자연환경도 척박한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척박한
그리고 차별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로부터 수탈과 순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것들을 믿지 않기 시작한 어떤 불안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많이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주의 DNA로 사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으로도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주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잘 이해하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아, 제주 사람들이 이래서 돌담을 쌓았구나. 뭐 이래서 우리를 내치는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 저는 그분들이 다 품어주실 것 같아요. 네. DNA 하여튼 더 전해오는 것들에 대한 이 왜곡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그 일제시대하고 4.3 때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DNA들이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폐쇄적이고 뭔가를 받아들일 때 너무 조심하고 그런 식의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의 폐쇄적인 제주도의 DNA가 아주 장구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단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제주도 사람들의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DNA 유전자는 아니고 후성 유전인 것이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가 됐고 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